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7월 27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트와일라이트 청취자분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올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트와일라이트 애청자입니다. 생각지 못하게 고시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주변 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했고 현재 애인도 없는지라 딱히 연락할 사람 없이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사는 게 무척이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특히 주말에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면 급격한 고독감이 몰려와 쉽게 우울해지곤 합니다. 트와일라이트를 듣는 게 유일한 낙인 저에게 혹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사연만 보더라도 우리 사연자분께서 느끼셨을 고독함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그간의 외로움이 트와일라이트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언젠가 홀로 남겨진 고독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그 고독마저 사실은 다른 모습의 행복입니다. 홀로 남겨져 외롭다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방금 전해드린 말은 사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남겼던 말인데요.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그 누구보다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당시 단지 지역의 최고로 손꼽히는 무역상으로 명성이 자자했죠. 그의 어머니는 소설가 수필, 기행문 등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집안의 배경과는 정반대로 어둡고 암울했는데요. 아버지는 독재적이면서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강압적인 남편을 무서워하면서 언제나 자유를 갈망했죠.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던 둘 사이에서 쇼펜하우어는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채 자라게 되는데요. 이는 훗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인 가치관과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어딘가 모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9살이 된 쇼펜하우어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2년간 머물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던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자신의 오랜 소꿉친구 고트프리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뜩이나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의 소년에게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은 30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후 쇼펜하우어는 그가 살던 함부르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길 원했던 아버지는 쇼펜하우어에게 장사에 필요한 교육을 받길 원했고 한 사립학교에 입학시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업가보다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일이 더 좋았고 이를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고민하던 그의 아버지는 탁월한 사업가답게 한 가지 묘수를 제시합니다. 장사를 배우겠다고 약속하면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데려가 준다는 것이었고 싫다면 집에 혼자 남아서 원하는 공부나 계속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아무나 갈 수 없었던 해외여행이라는 선택지는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아주 강렬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는데요. 1년간 여행을 다니며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그 이면에 충격적인 실체까지도 알게 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강제 노역하고 있는 노예들, 채찍으로 얻어맞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 빈민가의 거지들이 경찰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등을 보게 된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광경을 보며 인생은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18살 때 적었던 일기에는
이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처럼 장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쇼펜하우어는 매우 큰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릴 적 겪었던 소꿉 친구의 죽음에 이어서 또 한 번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건 어린 소년에게 매우 가혹한 현실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동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된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어린 여동생만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쇼펜하우어만 혼자 남겨두고 떠난 걸 보면 자신을 억압하던 남자와 판박이인 아들과 같이 사는 건 끔찍이도 싫었던 모양이에요. 혼자 남겨진 쇼펜하우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집 근처에서 생활하며 그동안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던 그는 오히려 그의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가끔 어머니의 집에 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님들과 잦은 언쟁과 싸움을 벌여댔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할 곳 없이 학문을 탐구하는 데만 열중하던 쇼펜하우어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홀로 묵묵히 고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집필한 책이 안 팔리자 베를린으로 넘어가서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당시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치던 헤겔에게 밀리며 오래 지나지 않아 교수로서의 활동을 접게 됩니다. 이후에도 헤겔과 동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하면서 그에게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수강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제대로 된 강의를 하지 못한 채 완전히 실패한 강서로 몰락하게 되죠.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당시 쇼펜하우어의 나이는 45세, 그의 주변에는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곁에는 애완견 아트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는 고독할 줄 모르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로 고독이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완전히 혼자로 남게 되죠. 그가 남긴 지나간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지금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영국의 한 기사에 당시 무명의 고독한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소개되면서 일학의 유명 인사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펠레터를 받는 등의 폭발적인 인기는 물론 그의 까칠하고 염세주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유쾌하고 발랄한 노인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기어코 찾아온 전성기를 비교적 오래 즐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항상 고통과 죽음을 두고 고민했던 그에게는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한 지옥을 벗어남으로써 그의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아닐까 싶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롭고 예리한 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곤 하죠. 또는 삶의 방향을 잃은 채로 방황하고 있을 때 냉정하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던 쇼펜하우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사색하면서 나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앞으로 사연자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